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 1년도 5일차,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마친 후 LH 기농기촌 주택단지 리처 사업 현지 확인을 하고 난 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재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이광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혜진 해양개발 담당 주사입니다. 김정한 업생산 담당 주사입니다. 정종욱 내수민 개발 담당 주사입니다. 조현정 선진강 관리 담당 주사입니다. 먼저 저희 해양수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상중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3월 17일 이학기 의원님께서 난강점 방류로 인한 어민피해 최소화 대책을 촉구하는 5분 자유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경남도가 주관하는 피해 대책 협의회에 참여해서 사천시 남해군과 연계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은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금성지구 마을단위 특가개발사업 실시 설계 용역을 비롯해서 총 39건을 발주하였습니다. 이활용 용역은 없습니다. 10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과 올해 한국수산경영인 하동연합회에 950만원과 665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이월사업과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과 2020년에 어촌 분야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포함하여 명시이월 22건과 사고일 7건 등 총 29건을 이월하였습니다. 23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섬진강 물아래 고양포구 사업 등 총 9건의 사업에 대해 설계를 변경을 하였고 올해는 나파랑, 어촌 뉴딜 305민호 사업 등 5건의 사업에 대해 설계를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낙찰 현황입니다. 3천만 원 이상 공사를 2020년에 17건, 2021년에 11건 등 총 28건을 발주해서 2020년에 3건, 2021년에 1건 등 총 4건을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시행하였습니다. 41페이지 각종 공사 집행잔액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복합 다기능 부장교 설치 사업 등 3건의 3,261만 1천원의 계약 후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도비는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44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바다환경지킴이 등의 사업에 총 15명을 고용하였고 올해는 바다환경지킴 사업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10명을 더 고용하게 되어 총 25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수산물 산지 강우시설 지원 사업 등 34건에 37억 7,093만 4천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도 23건의 사업에 15억 8,098만 9천 원을 지원했거나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는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서 타용도 사용 등 부실 관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예산 편성 후 미집행 예산 잔액 및 사유 조치 내역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술상 전어축제와 섬진강 어느낚시대회를 개최하지 못해 해당 예산 중 도비를 반납하거나 추경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5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 편성 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지난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해양수산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은 18건에 9,129만 5천 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행사 경비를 사용하지 못한 사업에는 모두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입니다. 66페이지 공공건물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는 2013년에 해양낚시공원을 설치 관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어촌 뉴딜 사업에 포함시켜서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개장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67페이지 민선 7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군수공약사항은 섬진강 물하의 고양 포구 조성 등 3건입니다.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민선 7기 업무별 국도비 사업 및 주민수건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48건의 사업에 188억 9,830여만 6천 원의 예산을 전 업내내 집행하였고 올해에는 39건의 사업에 201억 9,971만 7천 원의 예산을 집행 또는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올해 어촌유들 304에 필요한 토지 4필지 457제곱미터와 건물 한 동을 매입하여 토지 11필지와 건물 한 동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해양수산과소관위원회로는 수산업법에 의거 수산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관계로 2차례 모두 서면으로 심의를 마쳤습니다. 83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형 사업비 지원 및 집행 상황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뉴딜 300가 내륙지 재생 사업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과 2021년 어촌 뉴딜 300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 및 예산 집행 후 실적 대비 분석 결과입니다.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 및 국가 중요 어업유산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서 FAO의 제첩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89페이지 각종 민간 토지 편입 부지 현황 및 보상급 지급 현황입니다. 지난해 금성지구 마을단위 특가개발 사업과 섬진강 물아래 고양 포구 조성 사업을 위해 7필지를 편입하고 1억 4,148만 1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는 군호량항 어촌유들 300 사업을 위해 4필지를 편입하고 1억 7,702만 2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92페이지 국도비 확보 실적입니다. 지난해 어촌유들 300 사업과 해상가두리 스마트 양식의장 3건에 응모하여 국도비 168억 4,8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올해는 뉴딜 300 사업과 유저수지 자원화 사업 2건에 응모하여 국도비 74억 8,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4페이지 당초 예산 포함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 현황입니다. 바다 환경 지킴이 사업과 난강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등 2건의 사업을 해당 읍면에 재배정하였습니다. 96페이지 협동조합 지원 현황입니다.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합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비 등 총 15건의 사업비 7억 2,587만 9천 원을 하동군 수협에 집행하였습니다. 101페이지 2022년 공모사업 응모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에도 2022년 어촌유질 304회 응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2020년 재발생 및 복구 현황입니다.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발생한 호흡 피해는
5건에 29억 3,624만 8천 원입니다. 대부분 복구를 완료하고 섬진강 목도와 화계 상덕 지구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 하동 섬진강 제척, 참개, 언어 법굴 등 관리 현황입니다. 제척 관리 현황입니다. 제척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은 바닥심 양식업 면허가 6건에 9.1헥타, 배를 이용한 행망업 허가가 23건, 손털 방류업 허가가 147건 처분되어 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소득은 활제척 기준 연간 1000여 톤에 3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계 관리 현황입니다. 창계 포획을 위한 내수면 통발업이 999건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신고자의 대부분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어서 생산국 파악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창계 자원 확대를 위해 매년 창계 종자 방류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어 관리 현황입니다. 언어 포획을 위한 내수면 외줄 낚시 허가가 41건 처분되어 있습니다. 언어 자원 유지를 위해 경성남도 민물고기 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매년 언어 치유와 수정란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법굴 관리 현황입니다. 법굴 채취를 위한 내수면 잠수기업 허가가 6건 처분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 호우로 인해 금년에는 평균의 30% 정도밖에는 생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제첩 정식을 위한 사업 현황입니다. 제첩도 지난해 수해 관계로 생산량이 저조합니다. 종자 방류 사업비를 2억 원으로 대폭 늘려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제첩 서식지보원을 위한 우럭조개 제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섬진강의 바다로 인해 세방산 늑조개, 일명 개우럭조개가 창궐해서 제첩 서식지를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우럭조개 제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어선 40척을 동원해서 5.5톤의 우럭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페루 지역 특화 품종 육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상계년간 도비 2억 2,800만 포함 9억 원을 투자하여 섬진강 유역 생태 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제첩 생육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제첩 종자 생산 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인공종자 방류와 효과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첩 서식지 확대를 위한 퇴적토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첩의 서식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해 신기지구 퇴적토 1헥타를 국비 1원을 투입하여 제거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익산지방국도 관리청 주관으로 154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하동읍 신비와 두곡지구의 퇴적토 25헥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원산지 단속 실적입니다. 올해도 수산물 품질 관리원 등 합동으로 4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아직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해양낚시공원은 어촌의 어배 소득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2009년부터 금남리 대치리에 국비 20억 등 총 41억 2천여만 원을 투입해서 육상에는 종합센터를 건립하고 해상에는 가두리 낚시터 등 낚시자대와 갯벌 체험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개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섬진강 물 아래 고양 포구 조성 사업입니다. 섬진강 제첩 원조마를 정비해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개발하고자 201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36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해까지는 부장교 2개소와 수변 산책로 및 수변공원을 조성했으며 지금은 마을 해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섬진강 백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섬진강의 백길을 복원하여 동서통합지대 광역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하동 광장굴의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국비 포함 70억 원을 투입해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림내 물놀이장을 금년 7월 중 개장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최근 3년간 제첩어가 피해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첩 생산량을 하동수의 위판량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6년까지 매년 2에서 300톤 정도가 위판이 되다가 2017년과 18년에는 극심한 가뭄과 댐 방류량 부족 등으로 수확량이 줄어서 40에서 50톤 정도 위판이 되었습니다만 2019년에는 생산량이 회복이 되면서 600여 톤까지 생산이 되었으나 지난해 수해로 인해 또다시 생산량이 평년에 30% 정도로 급감한 상태입니다. 제첩어가 피해 저감을 위해서 페루지역 특화 품질 유승 사업과 특히 퇴적도 정비 사업에 주력해서 제첩 서식지를 확대, 제첩 생산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어종별 위판 실정 및 어족장 고갈 대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수협의 어종별 위판 실적입니다. 2016년에는 3,060톤에 217억 8,700여만 원의 어획고를 올렸고 123페이지입니다. 2017년에는 2,804톤을 생산해서 236억 2,800여만 원의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2018년에는 2,786톤을 생산해서 246억 1,800여만 원의 어획고를 올렸고 127페이지입니다. 2019년에는 2,589톤을 생산해서 201억 4,200여만 원의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는 3,105톤을 생산해서 227억 3,700여만 원의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대책입니다. 불법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수산 종자 방류 사업을 계속 늘려서 어족자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업지도선 운영 및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지도선은 두 척입니다. 연간 130일 정도 출항해서 지난해 올해 50여 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수산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현황입니다. 지난해 7건의 수산업법 위반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어촌유질 300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사업은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사업은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2021년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불법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50여 차례 불법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3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7건, 시설물 철거 35건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금어기 및 금지체장 현황입니다. 금어기 및 금지체장은 지자체의 제랑 없이 해면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내수면은 내수면어법에서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양식면허 관련 현황입니다. 우리군 양식어장 현황은 총 41건의 807헥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양식장 관련 자료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우리군에서는 어장 면적을 위반한 사례는 없습니다. 149페이지 양식생물 표준사육 기준 위반 처리 결과입니다. 표준사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자연재해 등 피해 보상의 기준에 준하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페루이 양식업에 지난해와 올해 마을 앞바다 소도원 조성 사업 등 5개의 사업에 총 6억 3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우리 양식업에는 지난해와 올해 가두리 시설 현대화 사업 등 18개 사업에 총 28억 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녹차 참숭어 관련 자료입니다. 먼저 참숭어 판매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2,500여 톤을 판매하였고 올해는 5월 말까지 1,289톤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참숭 수출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7.2톤을 수출하였고 올해는 5월 말까지
2.75톤을 수출을 하였습니다. 녹차사료 지원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2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1억 8천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51페이지 국내외 홍보비 지원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드라이브스루 행사와 앱 할인 행사, 해외 홍보 판촉을 위해 8,1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할인 행사에 지금까지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해와 달 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임대료 수익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5,134만 원을 올렸고 유지보수비는 2018년에 3,964만 7천을 사용하였으며 전기요금등 관리비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3,04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대 트렌드에 맞게 시설을 정비해서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난강댐 방류로 인한 어민 피해 최소화 대책입니다. 극한 홍수에 대비해서 댐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수장공사의 의도는 의아하지만 피해 대책 수립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사천시, 남해군과 연계 대응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소홀로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빈틈없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인쇄소에서 감사 자료를 제본을 하면서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마지막 155페이지와 154페이지가 앞뒤어 바뀌어 제본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보여. 안 보여.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이컵, 종이컵.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동화력발전소에서 이제 주변에 그 온배수를 이용한 그 의장들이 이제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하고 이제 해서 매년 방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방류를 14일 때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만약 방류범이 몸이 9만 방류를 하면 피기 하는 거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자연 상태에서 이제 방류를 하면은 생존율을 한 7에서 한 8%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7에서 8%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많이 안 돌아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발전본부에서 계속 우리 하동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선 7기 군수 공약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섬진강 물아래 고양포구 조사는, 조성은 올 80%인데, 어떤 지금 프로세스가 지대가 있습니까, 대강? 지금 계획한 수변공원이나 산책로, 이제 말안길, 이제 포장 등은 거의 완료를 하고, 예. 지금 마을 해관 정비만 지금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해관만 이거 리모델링 지금 완료했다네요.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보고서에는 완료됐다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융합 녹차 양식 조성, 스마트 양식업 조성은 50%. 지금 스마트 양식 의장은
저희들이 이제 해수부에 응모를 해서 이제 13개소를 저희들이 이제 받았습니다. 예. 이제 이게 이제 전국 최초다 보니 이제 그 모델을 삼을 만한 이제 그런 의장이 없어서 예. 저희들이 지금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1개소가 올 8월경 되면은 저희들 이제 완료가 될 걸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게 완료가 되면은 시험 가동을 통해서 나머지 12개소도 이제 마저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처음 가는 길은 좀 어렵지만 우리 하동이 처음으로 그런 스타트업을 해서 진짜 그 아주 칭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섬진강 제첩 이거 세계 농업유산 등재 했는데 이것도 미진 사유가 왜 그랬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군수공약을 제첩을 세계유산에 이제 등재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2018년에 이제 그 전 단계로 국가유산에는 저희들이 이제 등재를 했습니다. 하고, 바로 다음 해에, FAO에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을 이제 한 그 상태입니다. 그 심사 단계가 이제 3단계가 있습니다. 세 네. 단계가 있는데, 네. 서류 심사, 현장 심사, 그 마지막에는 이제 최종 심사 이렇게 돼 있는데, 1단계 서류 심사에는 저희들이 이제 제출하자마자 아무런 뭐 걸림도 없이 이제 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심사위원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제첩하는 그런 광경을 쳐다보고 하는 그런 현지 심사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심사위원들이 지금 입국을 못해서 지금 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뭐 우리가 그거 되겠습니까? 섬진강 그게? 그래서 지금 주초에 이제 FAO 농무관하고 이제 서로 이제 연락을 하고 이제 그쪽 사정을 이제 알아본 게 이게 너무 지금 길게 이제 연기가 되니까 예. 올 10월이나 11월경에 그걸 이제 서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하든지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연내에 될 걸로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요즘 뭐 영상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심의가 이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쫓아가서 이제 건의도 하고 하겠는데, 예. FAO라는 이제 국제기구에서 이루어지는 상이라 예. 좀 제한이 좀 있습니다. 예, 국제적인 게 모든 관심과 무엇을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럼 108조 하동 섬진강 제첩 창개 어느 법굴 해낭 및 관리 해낭에 묻겠습니다. 이 섬진강 제첩은 아주 지금 생산이 많이 감소돼 가지고 어민들이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는데 여러 가지를 신경을 많이 써줘서 다음에 다시 제첩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주시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제첩 특화 마을 있잖아요. 네, 예. 그걸 우리가 팔았지요. 네, 예. 60매덕 우리가 들여가지고 한 31억에 팔았는데 그거에 우리 오고 갈 때 보면은 그 새로 한 사람이 뭐 그걸 안 지켰는가 6동을 까만 집을 아주 완성도 안 하고 모양이 흉물스럽게 돼가 있는데 그 과정이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제 민간에서 이제 저희들한테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정축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지금 7동을 이제 정축을 하고, 예. 동당 5억 6천만 원인가 이제 그걸 아마 분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7동 중에서 이제 5동은 이제 분양을 하고 2동은 이제 미분양 상태인데, 당초는 3월 말까지 예. 그걸 완료를 해서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마 그게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거래를 위반했잖아요. 그리고 판돈을 바로 이 7동이 5억을 팔면은 5, 7, 35, 35억을 바로 드릴 수 있는데 그걸 심사 수고 안 오고 중간에 짓기 전에 딜이 안 되도록 리스가 안 되도록 해야 될 건데 짓고 난 뒤에 지금 응구주춤해갖고 오고 가고 우리 하동군의 위상이 아주 안 좋게 생각됐는데. 사인간의 문제라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할 때 위반 아닙니까? 몇 년 동안에는 특화 사업에 준한다 이런 거 안 돼가 있습니까? 그거는 10년 동안 제첩 특화 말로 이제 이용을 해야 된다 하고, 예. 저희들이 이제 등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거를 이제 지금 식당 7동을 네. 그걸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건 아니고 그걸 이제 제첩 특화마을 용도로 이제 쓰겠다고 지금 이제 분양을 한 겁니다. 그럼 왜 지금 중단이 돼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그 소유자 뭐 자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이 안 돼서 아주 진행을 안 된다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파고 있는 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빨리 해결해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2조 그 해와달 낚시공원 관리 운영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해야달 낚시공원은 그 중평강 어촌 뉴딜 사업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좀 시대 트렌드에 맞게 좀 그 리모델링을 하자 하고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 계속 너무 우리 들어가고 뭐 이 활성화도 안 되고 지금 뭐 운영하는 사람이 딴 사람 있습니까 위탕이? 지금 리모델링이 끝이 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이제 운영 계획을 이제 따로 세울 겁니다. 다시 계획을 세울 겁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아주 좋은 경관이 있고 그 장소도 좋고 하는데 관리 및 운영 현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좀 저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이벤트를 멋지게 해가지고 올 수 있는 방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재개장을 해서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하옥 의원입니다. 그 5페이지 그 승호 양식 의장에 그 대해서 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양식 의장이 그 승호를 우리가 양식을 한다 아닙니까? 네, 예. 그 요번에 우리 군에서 보조를 얼마 해줬댔죠? 지금 한 해 저희들이 그 숭어 양식 의장에 지원되는 게 직간접적으로 15억에서 한 8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에? 15억에서 한 18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숭어를 양식하는데 한번 이어가지고 우리가 판매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은 18개월에서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3년 정도에? 예, 예. 우리 의원들께서 요번에 거기 현장 점검을 갔습니다. 본의원도 그거를 처음 봤는데, 나는 그냥 양식을 하면은 거기서 숭어가 커가지고 판매가 되는 줄 알았는데, 구분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어종은 정상적이고, 중간에 있는 어종은, 그리고 또 위에 있는 어종은 폐기할 어종이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그걸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하동군 숭어가 녹차를 먹고 사는 숭어라서 맛있다 이런 걸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수출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수 우리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홍보가 좀 미비하지 않나. 그는 본의원이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일본의 방사성 누출이라는 게 해서 우리 어민들이 좀 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내수에도 신경을 써서 수출에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요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숭어가 많이 안 팔렸다 했지? 지금 작년까지는 좀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먹는 가격은 떨어지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런 걸 해서 조금 어민들한테 좀 소득 증대가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인양기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예. 인양기 그거는 배를 들었다 올렸다 내는 인양기지.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그게 2000년도에는 대치항해거든요. 요번에는 어느 항에 이거를 해가 위원님께서 이제 저번에 작년 현장 점검 때 같이 가신 대치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치항 걸 지금 합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양기 이걸 근데 어민들이
무엇을 또 필요로 하느냐 하면은 콤바이 있지. 예. 고기를 잡아오가지고 배에서 직접 들여다 나르니까 힘이 든다. 그 콤바이를 조금 사업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하동에 굴 까고 하는 굴 껍데기 있지? 예. 그게 우리 하동에 총 1년에 얼마나 나옵니까? 총량? 한 해 한 5,500톤 정도. 5,500톤이요? 예.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걸 이제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1년에 거의 다 소비가 됩니까? 지금 그 공장들이 다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걸 치우는데 굉장히 어려움 그래서 많이 겪었습니다. 주민들이 포화 상태가 돼서 그거를 빨리 안 치우고 있으니까 일관상도 보기가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연이 그걸 알아보니까 지금 이 가격이 일괄 똑같더라고요. 하동이나 고성이나 통영이나. 그러면 그 처리하는 공장이 고성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똑같은 가격에 운반하는데 그만큼 우리 하동은 멀지 않습니까? 예. 머니까네 똑같은 가격에 가까운 데서 가오도 된다 이거야. 그런데 구태여 돈을 더 추가해서 멀리서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를 포화 상태에 그걸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고 조금 가격을 하더라도 제때제때 그걸 처리해 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이제 어민들이 그렇게 말씀하면 어민들이 조금 이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굴 폐각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은 공장 입고되는 데는 비용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들지가 않고 운반 비용만 드는데 운반 비용이 그러니까 거기가 뭐 많이 든다 이거라. 그건 전액 저희들이 군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양낚시공원 본의원이 3년째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3년째 질의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점인가 그걸 과장님께서 잘하게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는데 그 본의원 지인이 직접 그거를 사용해 봤습니다. 거기 현대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네 중앙집주식으로 화장실도 막 공중 화장실이고 이러니까네 한 번 오본 사람이 사용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계신다 하니까 지금 현대식으로 그 좀 차질 없도록 잘 해줘가지고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119페이지 제첩 그에 대해서 지금 오번에 수해 때 피해본 제첩 그거를 지금 여기 농가에 그거를 지금 빼가 내놨습니까? 지금 그 상황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연이 무엇을 질의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제첩 축제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죠? 4억 원이 넘죠? 예, 그렇습니다. 4억 원을 넘게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정작 축제에 필요한 제첩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은 최대한 제첩 자원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주요 가업 내용에 보면 섬진강 하구 염도 변화 추측 및 원인 분석 대안 제시가 있고 다합 지수장 본연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다합 지수장입니다. 여기서 물을 강양에 다 섬진강 물을 가져가 버리니까 염도가 제첩이 염도가 맞아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위에서 상류에서 다합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지금 하루에 물 내려오는 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첩이 지금 여기 120페이지 보면은 21년도 지금 24업에 그럼 군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네. 예. 이런 돈을 군비를 들여가 서식을 하면은
지금 물 염도가 맞아가지고 그 서식현 제첩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돈만 들여가지고 서식을 하지만은 제첩이 안 사는 거예요. 그 염도가 안 맞아서. 이걸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본연이 생각합니다. 위에서 그 강양으로 빠져가는 물을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이래가지고 하구에 제첩이 살도록 해야지. 돈만 자꾸 들여가지고 서식만 하면 뭐합니까? 그 제첩이 또 죽어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첩 축제도 있고 우리 또 하동에 그게 제첩이니까 하동하면 제첩 아닙니까? 하동제첩, 성진강 제첩. 이거를 살리려고 하면 제첩 서식, 제첩 그 양을 증가하는데 아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관심을 좀 써서 그렇게 해서 제첩 축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첩은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적정 그 염분 농도를 어떻게 유지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식지를 이제 얼마만큼 이제 확보를 할 건지 하는 이제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 대책이 뭡니까? 위에서 물이 안 내려오니까 그 제철이 안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근본 대책을 좀 그 강구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지금 이제 수자원공사하고 영상유해관경청, 홍수통제소 세계기관 주관으로 해서 지금 염해 피해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이번 달 말까지 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는데 한두 달간 조금 이제 연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용역이 끝나고 나면은 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108페이지하고 190페이지를 연결해서 하동 섬진강 제첩, 참계, 언어, 벽불 현황, 관리 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제첩이 우리 분을 기준으로 서식지가 어떻게 됩니까? 서식지는 지금 하목에서부터 흥룡까지 140헥타 정도 분포해 있습니다. 작년 8월 그 집중호우 때 화계뿐만이 아니라 하동읍 등 섬진강 범람이 있었습니다. 지역 여론들을 들어보면 이전에 비해 제첩 자원량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관내 70개의 가공업체와 100여 군데의 식당들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첩 어획량은 얼마나 되며 작황 상태는 그리고 자원 회복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제첩어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의원님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작년 수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작황 상태는 평년의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이하우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제첩에 관해서는 적정 염분 농도 또 이제 제첩 서식지가 얼마만큼 그 이제 확대가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제첩 서식지가 140헥타 정도인데 그 주안댐이 생기기 이전에는 한 210헥타 정도 였던 게 지금 한 70헥타 정도로 지금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분 농도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해 피해 조사가 끝나면은 그 후속 조치로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식지는 지금 그 다음 달부터 지금 두곡지와 신비지구에 지금 그 하상 정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25헥타 정도 지금 드러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그게 있기 때문에는 지금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인공종자를 거기다 방류를 하려고 지금 인공종자 생산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제첩 그 자원량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작년보다 이식 작업이 4배에서 5배 증가되었네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제첩 서식지 전역에 걸쳐 이식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이게 예. 그러니까 서식지를 전역에 걸쳐서 이식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전역은 아닙니다. 전역은 아니고 이제
이식을 해서 그게 영향을 난이나 해서 이제 산란을 해가지고 좀 분포가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역으로 해서 이제 두곡 이쪽으로 해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식 작업을 하면 성취가 돼서 우리가 언제쯤 의획을 할 수 있는지요? 최소한 1년 정도면은 저희 경험상으로는 거의 가능합니다. 1년 정도?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이식 사업만 하면 자원이 회복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뒤에 이제 금지체장을 지킨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도 후속적으로 따라야 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장기적인 대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정 염분 농도로 이제 유지를 하고 서식지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대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동은 제첩이 유명한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먹거리, 소득자원으로 종자를 이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종패가 성취가 될 때까지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면 업무로서 힘들겠지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이 제첩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하동의 대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09페이지 어느 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면 화계 어느 종사자 수가 41명인데 업 신고된 사람이 41명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전수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전수조사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예, 좀 전수조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시어방류와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종사자 수가 정확해야 하고 생산고가 얼마인지 알아야 시어방류도 적절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재료의 생산고 파악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제 언어를 전업으로 해서 하는 분들이 그렇게 저희들 이제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볼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과장님, 성진강 내수면 자율관리업의협회를 알고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업 신고된 사람 대부분이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단체 협조를 받아서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생산고가 파악한다면 시업 방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이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학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난강댐 물폭탄 관련해서 연계시켜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에 하동군 수해 어종별 입판 실적 현황 및 어족자원 고갈 대책 관련입니다. 2016년 입판 현황하고 그 다음에 130쪽에 보면은 2020년 입판 현황 몇 가지를 좀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등류가 보면은 2016년도에 2,578kg인데 지난해는 597kg입니다. 굴이 2016년도에는 8,646kg인데 2,894kg입니다. 지난해는. 그 다음에 꼬막이 29,594kg인데 8,123kg입니다. 바지락이 15,884kg인데 4,804kg입니다. 소라고등이 16,688인데 6,983입니다. 홍합이 전공 92kg인데 330kg입니다. 기타 배류가 3,184kg인데 38kg입니다. 낙지가 11만 281kg인데 36,265kg입니다. 문어가 52,537kg인데 18,949kg입니다. 쭈꾸미가 6995kg인데 15,744kg입니다. 한치루가
10km인데 4km입니다. 본 의원이 2021년 4월 17일 날 그 난강댐 물폭탄에 따른 어민 피해 최소화 대책 5분 자유 발언을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난강댐에서 4천만 쪽으로 순간 최대 방류수량 3,250톤을 60% 이상 초과한 초당 최대 5,400톤 이상의 물을 방류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난강댐의 홍수 조절을 위한 방류로 염분의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담수화의 장기화로 인해 양식어류 및 바지락, 굴, 낙지, 쭈꾸미 등 정착성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였습니다. 라고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정착성 피해가 심각하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민들 그 소득 증대를 위해서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만은 오늘 그 오후 3시에 또 난강댐 그 피해 대책 간담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로 뭐 어민 피해가 있다 하는 것보다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그 어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 그 난강댐 피해 대책 간담회에서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33쪽에 한번 보시죠. 지금 고갈된 그 어족 자원을 이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그 방류를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작 그 보건 의원이 앞에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낙지나 쭈꾸미 이런 게 피해가 엄청 지금 발생했잖아요. 자원이 또 없잖아 지금요. 고갈되고.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은 그 낙지 같은 경우는 신안군이나 진도군이나 보성군이나 지금 방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쭈꾸미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어린 쭈꾸미를 15만 마리를 지금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어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몇 년간 이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그 낙지나 쭈꾸미 이 방류를 좀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위원님 하나만 좀 그 양해 말씀을 좀 구할 거는 저희들도 뭐 전국에 돌아가는 수산 관련 정보를 뭐 빠뜨리지 않고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안군에서 낙지 단지 조성 사업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 아까 갔다 왔는데 이게 낙지나 쭈꾸미는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단년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런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술이 좀 그 진보가 되면은 저희들도 접목해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종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부분인데 지금 우리 그 섬진강 제철이 가동하면 대표적인 상징 아닙니까? 네. 근데 아까 뭐 의원님들 다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지금 우리 그 하천이 갈수기가 되면은 섬진강이 네. 물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섬진강 같은 경우는 최저 유지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구례 송정 기점에서 초당 4.62톤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 정도 되고 있습니까? 최저 유지 수량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는 그 계속 저희들이 이제 제측 관계 이제 염분 때문에 그걸 저희들 그 사무실에서 이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평균해서 지금 11cms 정도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 유지 수량에는 문제 없다는 말씀입니다. 4.6km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내려가지는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그 염분 피해가 없도록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수면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그 내수면업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종사자 수가 통발이나 뭐 전체 포함해서요. 지금 그 신고자가 최근에 이제 급증을 해서 저희들 지금 한 1,800명 정도 지금 내수면업에 종사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뭐 치어나 이런 것들 많이 집회 이런 걸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혹시 불법으로 행위로 단속한 최근에 단속된 경우들이 있습니까? 저희들 올 봄에 이제 실변장을 이제 단속을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내수면의 그는 단속 요원을 한 명 지금 배치를 해서 계속 순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적발 건수는 없습니까? 예, 예. 예, 이게 그 우리가 지속적으로 방류도 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이제 불법으로 행위들이 사실 제 눈에는 목격이 됩니다. 그 해서는 안 될 그런 어로 행위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속적으로 또 상시 단속을 좀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족자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해양낚시공원 우리 그 동의원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지금은 휴업 상태입니까? 지금 그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저도 기억이 나요. 우리 의회에 저희들이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그 질의도 했고 또 부탁도 했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데 예산이 지금 한 13억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뭐 들어가면 입구가 불편해서 안 된다. 뭐 낚시가 안 돼서 안 된다. 홍보가 안 돼서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거의 3년째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아직까지 그 한 발도 더 앞으로 안 나가고 이대로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에 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필요한 뭐 데 가만히 계시지 않겠죠. 뭐 필요한 노릇노릇 데서 하시는 모습들은 보이시는데 성과가 없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굳이 우리 하동군에서 문제가 뭐 매각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은 뭐 매각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걸 계속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안고 가느니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민간에다가 매각을 해서 민간에서는 뭐 어찌됐든 자기들 사업이 되면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 뭐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위원님 이제 제가 이제 그 특가마을 이제 관리 운영하면서 느낀 점인데 저게 이제 활성화 이전하고 활성화 이후하고는 또 뭐 감정 평가 얘기나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최대한 활성화를 해가지고 방금 지금 보면 뭐 3년간 들어간 예산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굳이 예산을 계속 투입하면서 또 안 되면 또 예산을 또 투입해서 또 방법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민간에다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매각을 해서 좀 홀가분하게 가시도 되잖아요. 일단 저희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장을 해서 위원님들의 그런 염려가 없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보면 섬진강 백길봉원 사업 이 지금 사업이 몇 프로 정도입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지금 송림의 물놀이장 공사만 지금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80% 이상 진행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외둔에 보면 계류장 만들어 예. 놓으셨잖아요. 예. 그 백길 복원하신다고. 예. 그 하상 정비는 안 해도 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달부터 섬진강 이제 하상 정비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백길을 거기까지 낼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뭐 힘 빼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게 지금 화상 정비를 해가지고 백길을 복원해가지고 들어가는 예산들이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랍니다.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하상 정비를 하고 나면은 지금 두곡하고 하동읍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부분 저희들 이제 백길이 수심한 1.5m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확보하면 되는데 지금 악양에서부터 읍까지 한 4군데 정도가 이제 막혀 있습니다. 그걸 장비를 가지고 1.5m 정도만 이렇게 확보를 하면 되니까 예산은 그렇게 크게 많이 들 거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있으니까 하시면 되는데 이제 향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연속이 돼야죠. 계류장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예. 섬진강 특성을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장마가 지나가면 또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럼 해마다 계속 백길을 뚫어줘야 되는데. 근데 위원님 이제
뭐 백기를 한번 이렇게 뚫어놓고 나면은 또 이제 홍수가 지고 하면 또 메이고 이제 할 텐데, 제 경험상으로는 저는 지금 한 4군데 막힌 데를 지금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모래가 쌓이고 하는지를 보고 있는데, 근데 해마다 뭐 이렇게 정비를 할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정비를 해놓으면은 뭐 해마다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네, 예. 근데 건물이 내려오면은 유동적이잖아요. 네, 건물이 내려오면은 이제 한번 이제 정비를 이제 해야 될 겁니다. 예, 그 사업을 저도 그 현장점검 때 가봤습니다만은 위치는 잘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위치가 그 당시에는 선정을 잘한 것 같은데 지금은 국도가 4차선으로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 그 국도가 너무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그 부분이 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미관상 또는 또 그 사람들 눈에 싹 확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그 활용이 잘 될 수 있다고 보실까요? 그 부분은 저번 현장 점검 때도 제가 위원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토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걸 좀 하고, 표지 시설도 좀 하면은, 그 국토청하고 협의는 한번 해보셨나요? 주차장 관련해서? 저게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부산 지방청에서 해가지고 이제 진주국도로 넘어오면은, 그때 진주국도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면은 그 사업은 사실 뭐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저 과장님 좀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119페이지 우리 그 제첩을 포함해서 아까 동료님이 질의를 드리셨는데 그 각종 그 폐광물들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물량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장이, 폐각을 처리하는 공장이 이제 포화 상태입니다, 지금. 포화 상태라,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이제 이제 탈각 시기에는 저희들이 공장에 가서 이제 많이 좀 사정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군에서 좀 지원해 주는 건 있습니까? 처리하는데? 지금 공장 가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그 공장에서는 이제 그냥 폐각을 받아서 자기네 퇴비로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거라 이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현장에서 공장까지 이제 운반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이제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폐광류들이 사실 보면 저희들끼리 다니다 보면은 이게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들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제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심지어 우리 악양에도 지금 제첩 이 폐각들이 막 여기저기 버려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근데 이걸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개인적으로 파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제가 농림부에 한번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거를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굴 폐각 같은 것도 다 석회 비료로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이게 비료로 자원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쓰게 해달라. 지금처럼 산업 폐기물로 산업 부근에서 빼가지고 좀 사용을 하게 해달라 했더니 좀 곤란하다는 그런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뭐 굴은 공장에 처리를 하면 되는데 제첩은 지금 한 해 한 300톤 나오고 또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옥종이 이제 우렁이가 한 200톤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이게 일시에 좀 대량으로 모여야 저희들이 이제 수거해서 운반을 할 수 있는데 소량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뭐 계속 이런저런 문제들을 유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하동군에 외래 여정이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지금 외래 여정을 한번 이제 조사를 했는데 진교에는 지금 별다른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제 동정호에는 최근에 이 외래 여정이 서식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놓은 부분은 없네요, 아직.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건 한 3, 4년 된 것 같습니다. 하동호나 이런 데는 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동호에는 지금 외래 여정이 없습니다. 다른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는 조사 당시에 없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었습니다. 이게 외래 여정이 어종이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블루기라고 이제 베스인데,
저도 이게 예전에는 이걸 이제 양식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무단으로 이제 방류를 하면서 이런 게 이제 서식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전문가들한테 이제 얘기를 이제 듣기로는 동종어 같은 데는 아무런 그 유입될 그런 요인이었는데 왜 유입됐냐고 이제 좀 그 파악을 해봐라 했더니, 낚시꾼들이 손맛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넣는 경우가 요즘은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예, 이 낚시꾼들이 그 루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방류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단속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저도 최근에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유심히 살피도록 그렇습니다. 동종어의 불길이나 배스가 나왔다면 섬진강으로 들어가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그럼 섬진강이 그 외요정에 들어가면 그 뭐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에 보면은 섬진강 물 아래 고양포구 조성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강명 아파트 앞에 보면은 기존에 있던 교량이랑 한 80m 간격으로 새로 인도교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 기 설치됐던 교량도 인도교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굳이 그 80m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또 같은 그 인도교를 그 설치하신 이유가 당초 저희들이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상당한 고민을 하고 저희들도 논의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위원님의 그 지적처럼 주민들의 그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예상을 이제 했었는데 기존에 다리는 2008년경에 그게 이제 건립이 된 것 같습니다. 됐는데 당초에는 이제 상조 앞에 그 지금 물량장이나 수변공원이 이제 없을 당시에 마을 안길하고 이쪽 그 비행장 공원하고 연결이 되죠. 연결되게끔 이제 그걸 설치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쪽 물량장하고 수변공원을 이제 새로 이제 짓고 나서 그걸 이제 돌아서 나오는 그걸 연결을 해보자. 그렇게 이제 길을 내기로 했었는데 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거기 이제 기존 다리 옆에 그 배수 펌핑장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또 흉물스럽게 있는 그걸 두고 그걸 뜯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길을 내가 돌아오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산책을 나오시는 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비행장에서 상주구 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게끔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 상주 수변공원으로 바로 연결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 인도를 하나 더 내자.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세우게 된 겁니다. 아니 그 교량을 지금 보면은 예산이 2억 2,9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요. 예, 예. 그 인도교를 차라리 그 길을 이렇게 둘레로 해서 그 교량이랑 연결을 해서 하는 방법은 고려를 안 해보셨는지. 당시에도 저희들이 이제 기존 그 교량을 뭐 이제 이전하는 것까지 저희들 검토를 했었는데, 그 기본계획 수립하는 이제 그 전문가들의 이제 의견들이 안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그 하면은 그 서로 연결이 자연스럽지가 않다 해서 연결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바깥쪽으로 하나 신설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인도교를 바깥쪽으로 다시 이제 내게 됐습니다. 네, 다른 건 아닌데, 혹시 이게, 뭐, 물론 좋습니다. 다리가 하나 더 놓여져 있긴 한데, 인도교라는 특성이 비슷한 것들이 30m 간격에 있다라는 게 그냥 봤을 때, 상식적으로 굉장히 그 공감을 못 느낄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예를 들면 지금 물 아래 그 둘레길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서 교량이랑 연결을 해서 또 이렇게 수변길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 그냥 보통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저희 민원인들이나 뭐 주민들이 봤을 때 이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은 저는 이해가 되지만 보통의 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지금 뒤에 설치되어 있던 교량을 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걔는 교량의 역할만 할 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설치되어 있던 교량이랑 신규 인도교 사이에 뭔가를 넣어서 그 공간을 약간의 일부러라도 뭔가 특성화 시키려고 만든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뭔가를 해서 이 애들이 연결해줘야 되지 않을까. 너무 가까이에 있는 교량 두 개를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해보셔서 어떻게 하면 이 두 개의 다리가 놓여있는 게 이해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제 거기에는 지금 양쪽에다가 석축을 다 이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저쪽 비행장 쪽은 이제 일산지방국토관리청 나무사무소에서 하고, 저 상조 쪽에는 이제 저희들이 할 겁니다. 이제 그걸 해놓고 나면은, 지금 상저구 배들이 이제 태풍이 오면은 이제 피항지가 됩니다. 그 안으로 다 들어간 피항지가 되는데, 그 피항지 기능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그 아이디어하고 해서, 그런 주민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가장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준비하신 과장님, 계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1쪽 봐주시겠습니까? 폐류 지역 특화 품종 육성 사업 해가지고 19년도에서 3년간 사업이네요. 예, 예. 그 위치는 우리 섬진강 일원이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직접 생산 특화단지 조성 1개소. 이거는 직접 생산이네, 특화단지가, 예. 이거는 지금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제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첩, 이게 경남도의 폐류 특화단지 이제 육성 사업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이제 유치를 했습니다. 이제 응모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제첩에 대한 생태 환경, 또 제첩의 생육 실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인공 종자 생산까지 저희들이 이제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활용하겠다. 그리고 인공 종자 기술을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은 민간에 이양해서 그게 이제 단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수질 환경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지금 강에다 센서를 내가지고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데이터를 지금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퇴적도 이거는 이제 6월까지 마감을 사업기간 6월까지 이제 하면 다 한단 말입니까? 퇴적도가. 그 밑에 이거는 가고 뭐 6월에 2021년도 2020년도는 신길이 일원을 했고 21년도부터는 신길이 두곡 섬진강 일원 일해놨네요. 이는 지금 이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이번 달부터 이제 시행할 예정이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6월 달부터 예. 시행할 예정. 예. 마무리가 아니고. 예, 예. 그 하고 나면 이제 퇴직도 좀 정리하고 나면 제첩 서식하는 데 있어서 좀 괜찮겠습니까? 지금 이제 두곡 위에 있는 이제 모래등하고 비행장 앞에 있는 모래등은 이제 다 제거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첩이 하동하면 제첩인데 지금 제첩이 물량이 없다 보니까 그 앞에는 제첩을 이렇게 포장에 5,000원을 샀다면 지금 6,000원을 해도 그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상인들도. 그러면 우리가 제첩 축제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물량을 많이 확보해야만 또 물론인데 그 제첩 자체가 물량이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이거 있어갖고 소비를 해야 경제도 살고 할 건데 물량이 없어서 못 판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좀 더 이거 물량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간에서
대첩, 종자 생산이나 이런 거에 좀 많이 심의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수산물 원산지 단속 실적이 보면요. 2020년도에는 15번 단속을 했네요. 예. 2021년도에는 4번 했고, 그러면 한 번도 단속 실적에 있어서는 뭐 원산지를 거짓으로 했다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적발을 건수는 아직 없습니다. 아, 적발은 없었습니까? 예. 그럼 우리 하동 음식점에서는 기준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음식점도 이제 물론 포함을 하지만은 그 대부분 이제 가공 공장에서 가공품으로 나오는 거를 저희들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13쪽에 해양 낚시공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꼭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매각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그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활성화를 이제 하겠다는 그런 이제 방침을 갖고 있는데, 최대한 그 조속한 시일 내에 활성화를 시켜서 위원님들의 과장님, 리모델링 한다고 예산 의회 보고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모델링 해서 주변 여건이 안 좋으니까 주변 여건 잘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겠다는 걸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왔습니다만은 예산만 들어갈 뿐이지 실질적인 어떤 소득이나 그 활성화를 시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계속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고요. 과장님 자료에 이리 보시면은 152쪽에 이리 보면은 임대료 부가 수입 내역이 보면요. 3년 동안에 5,134만 원이 임대료 수입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뒤쪽으로 보면 관리비의 지출 내역만 보면 3,045만 2,570원이 그 관리비로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3년 동안에 그 수입이 얼마냐면 2,088만 7,430원인데 이게 3년으로 나누면 696만 2천 나와요. 그럼 이거는 비품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인건비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거기도 보면 거기가 적자입니다. 적자인 걸 왜 계속 갖고 계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번에도 또 돈이 13억 9,800만 원이 또 해갖고 내부를 리모델링 하시네요. 네. 그 앞전에도 그러면 이건 설계관에서는 이거 공모 사업을 할 때 그냥 이 공모 사업 해갖고 돈만 따오려고 하는 것인지 리모델링 지금 몇 번 했습니까? 공모 사업 와가지고 처음에 숙박이라 해가지고 숙박을 하는데 그 방 안에 화장실 제대로 없어갖고 그거 한다고 화장실 만든다고 또 리모델링 지금 현대한다고 13억을 들여갖고 또 이렇게 하면 계속 돈만 퍼부으실 겁니까? 이래 내실도 없는 이런 그 공모사업 나온 이게 해와 낚시 공원을 만들어 놓고. 위원님 제가 전임자 타설 이 자리에서 하는 하는 거는 안 맞겠지만은 앞에 당초에는 그걸 이제 낚시 연수원 목적으로 용도로 이제 건물을 했다가 처음에 그리 했다가 그 다음에 숙박으로 하고 여러 가지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좀 조잡한 면이 있고 운영이 잘 안 돼서 이거 제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자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들 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각까지도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그래 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정말 잘 되고 있는 저쪽 특화마을은 매각은 잘 시키더만, 정말 매각 시켜야 될 이런 거는 매각을 안 시키고 자꾸 유지해 나가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유일하게 하동 저쪽 특화마을은 흑자를 내는 마을 공모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개인한테 분할해가지고, 지금은 우리 하동분들이 과장님 이하 그 관계 공무원들한테 얼마나 많은 지탄을 하고 계신지 듣고 계시죠? 이번에 마지막 한다 생각하시고, 만약 이 사업이 안 된다면, 해갖고 잘 되면 괜찮고요. 만약 안 된다면 매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오늘 다른 행사가 있는 관계로 쉬질 않고 계속 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의원님이 그 해양 낚시 공원 관련해서 질의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8대 들어와서 지금까지 약 3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벌써 13억 9,800만 원 정도 또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물론 이게 어떤 누대 300 일환으로 함께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접근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그렇게 해서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볼거리, 먹거리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금오산 어드벤처 관련된 집 와이어, 그 다음에 케이블카, 그리고 금오산 하늘길, 그리고 낚시공원까지 연계해서 이왕 하실 것 같으면은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고,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은 아예 매각을 하든지 특단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만큼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그 말씀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입한 실적을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우리 그 보리새우가 지금 그전에 보면은 방류 현황으로 봤을 때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는 그러고 2018년도 78만 6천 마리, 그리고 2019년 10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위판 실적으로 봤을 때 보리새우가 2020년에 최고 저조합니다. 1259kg 생산을 했어요. 100만 마리를 방류를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자연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제 방류를 하게 되면은 생존율을 한 7에서 한 8% 저희들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저희들 이제 여기 위판량은 개통출하량 이거는 단지 저희들이 이제 어떤 지표를 삼기 위한 거지, 그 어떤 상임에까지는 포함한 내용이 아니라, 어느 특정 부분을 가지고 이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성의 없이 그냥 물에 갖다 방류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세밀한 관리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만 마리를 방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은 준다. 이거 정말 이상한 현상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주시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위판 현황을 보면은 저조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이제 방류를 하고 나서 그에 뒤따르는 자원량 조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 이제 좋은데,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만 이제 그 해내수면 포함해서 방류한 사업비가 한 3억 8천 정도 됩니다. 3억 8천 정도 되는데, 자원량 조사를 할 경우에는 어종 한 건당 한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배보다 이제 배꼽이 커서 저희들이 자원량 조사를 이제 체계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지금 자원량을 늘리는 데만 지금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염두에 두고 앞으로 자원 특정 이제 업종 품종에 대해서는 자원량 조사도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쭈꾸미, 그 다음에 전어, 그 다음에 숭어, 이렇게 보면 지금 위판 실적이 계속 지금 줄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좀 특단의 좀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죠? 예, 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 솔직히 저희들은 뭐 참막이 납니다. 그 해양수산부에서도 지금 구체적인 그 안을 지금 못 내놓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제일 실효적인 이제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원산지 단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사성 오염 물질 관련해서 삼중수소라는 게 이게 지금 최고 문제가 된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예, 들었습니다. 이건 화학적으로 걸러지질 않는데요. 안 그래도 의족자원은 계속 고갈되고 있고 업판 실적은 줄어드는데 행여앞으로 언론에서 정말로 일본의 이 방사성 오염 물질을 방류한다면은 크기에 따른 어떤 특단의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 경남 5개 시군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지금 남강댐 관련해서 시끄럽죠. 예, 예. 예, 오늘 피해 대책 간담회도 가지게 되고 예, 예. 아무쪼록 오늘 가셔서 좀 긍정적인 좀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피해에 대한 법적 또 제도적 보장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그 수해 때 부유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근 지금 해안에 지금 밑에 바다 밑에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피해 조사는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작년에 저희들이 호우 이후에 국도비 포함해서 5억 8천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1차적으로는 이제 부유 이제 쓰레기를 치우고 다음 단계로 연안 침적 폐기물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를 들여서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걸 바탕으로 저희들이 침적 폐기물을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그게 얼마나 치워졌나 하고 저희들 검증 용역까지 저희들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의 상황은 뭐 또 다른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 할 수 있는 만큼 침적 폐기물까지 다 수거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 지금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이 더욱더 앞장서서 가지고 우리 해양수산 관련된 어민들이 마음 놓고 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